안녕하세요, 5학년 학부모님들. 지금부터 5학년 교육과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학년을 맡게 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학년 1반 담임 고재민입니다. 5학년 2반 담임 이진하입니다. 5학년 3반 담임 유림입니다. 5학년 4반 담임 서미나입니다. 5학년 5반 담임 하종백입니다. 1년간 저희 5학년 선생님들을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올 한 해를 위해 준비한 5학년 교육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5학년 교육과정의 목표는 행복 키워드 찾기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웃고 웃으며 이 행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친구들이 알았으면 하는 행복 키워드는 이 4가지입니다. 자존감, 인권, 자치, 공동체. 우리 학생들이 자존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뒤 그 행동에 책임을 지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이 4가지 단어의 중요성을 아는 행복한 5학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5학년 학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꾸고 시도하는 학생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자율 동아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자율 동아리의 목적은 성공과 실패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과 많은 실패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다시 꿈꾸고 시도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실패 경험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한번 실패를 만나게 되었을 때 좌절을 한다고 해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하게 될 자율 동아리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동아리를 만드는 것부터 어떤 활동을 진행할지를 스스로 계획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1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자존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있는 친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인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크게 인권 주제학습과 학생 자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을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아이들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른 친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학급을 인권 공동체로 만드는 그러한 주제학습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자치입니다. 자치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주 작은 결정도 선생님이나 엄마에게 묻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어떤 일에 책임을 지기를 두려워합니다. 5학년이라는 나이는 청소년으로 다가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할 일을 계획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자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학급 회의를 통해서 아주 간단한 자리 바꾸기부터 우리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직접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목표는 자기 주도적으로 즐겁게 배움을 찾고 설계하는 학생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배움 공책과 원작품 읽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것입니다. 제공된 배움 공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미 있는 책들을 우리 교육과정과 결합하여 조금 더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수업을 이끌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생명을 아끼고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즐겁게 뛰어노는 학생입니다. 이를 위하여 올 한 해 동안은 연극과 관련된 주제학습, 식물 기르기, 그리고 우리 동네 스케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 연극을 직접 관람하고 연극 대본을 만들고 연극이나 영화를 친구들과 제작하고 그리고 영상회도 열어 연극이라는 예술 활동에 푹 빠져볼 계획입니다. 또한 텃밭과 교실에서 식물을 기르며 생명을 아끼고 자연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동네 스케치 활동은 5월 4일 각 반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고 싶은 장소를 회의를 통해 결정해 그곳의 장면을 스케치하는 것입니다. 양림동의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림을 그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원한다면 이 그림들을 모아 전시회도 열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학년 한 해 동안 선생님들이 준비한 여러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자존감, 인권, 자치,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이 네 가지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자주 강조하고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과 체험학습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5학년 1학기에는 우리가 함께 되는 시간, 다 같이 행복한 우리들 세상, 불량한 자전거 여행, 생활의 달인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엮어보았습니다. 주제학습이란 교과서 중심 학습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교과서를 도구로 활용하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갈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언젠가 저는 아이들에게 혹시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고 싶은 장소가 이곳저곳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은 별로 가고 싶은 곳이 없었습니다. 여행이 왜 즐겁고 신나는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큰 꿈을 키워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설정하여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읽으며 우리가 가상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여러 가지 교과서를 엮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수업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총 49시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도 상상해보고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공부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5학년이 가게 될 체험학습을 안내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체험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코로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5월 4일에는 우리 동네 스케치, 6월 16일에는 생존 수영, 그리고 7월 1일에서 2일, 11월 11일에서 12일은 영어센터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4일, 9월 15일 2학기에는 청품 쉼터에서 진행하는 수련활동, 11월 8일과 9일 중 하루는 연극 관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 활동이 올해는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출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결석 관련 결석계를 내셔야 하는데 이 결석계를 어디에서 다운받으셔서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리고 상황에 맞는 결석계를 제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결석계를 선택하시는 법과 그 결석계를 제출하시는 법, 그리고 필요한 추가 서류, 그리고 개별 체험학습을 제출하시는 경우 반드시 3일 전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설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쪽에 공지사항의 제일 위에 결석계 양식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결석계 양식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글이 뜹니다. 지금 현재 결석계 양식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두 번째는 기타, 세 번째는 감염병, 네 번째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먼저 결석계 일반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출석 인정 결석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일반 질병으로 인한 결석계를 제출하시는 경우 2일 이내,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을 결석했을 때에는 학부모 확인서에 이 결석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3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혹은 의견서를 첨부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꼭 3일 이상 질병 결석인 경우에는 어떠한 질병으로 이렇게 길게 아이가 결석을 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석계 감염병, 이 세 번째 양식의 경우에는 이 감염병은 어떤 것들이냐면 신종플루와 같은 감염병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이 양식을 제출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열이 많이 났고 병원에 가서 신종플루 검사를 했는데 신종플루라고 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시고 아이가 신종플루이며 지금 결석을 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병원에서 이 아이는 신종플루 치료가 다 되었습니다. 완치 확정을 받으시고 그 서류를 발급받으신 다음 이 3번 결석계 양식을 작성하시고 거기에 의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셔서 등교날 학생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양식인 결석계 이제 4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증상으로 결석을 하잖아요. 이때는 자가진단에 유증상으로 체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먼저 결석계 4번 양식인 이 코로나19 가로 열고 있는 이 양식을 제출하시는데 이 양식에 보시면 의사의 진단서 또는 다른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 부모님께서 날마다 아이를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별 체험학습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게시글의 아랫부분을 보면 개별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과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양식 1은 개별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14일 이내 14일 연속해서 14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고요. 양식 2는 개별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14일을 초과하는 즉 15일부터 되는 개별 체험학습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개별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양식은 밑에 보면 첨부 파일에 양식 1, 2, 3, 4 그리고 양식 1, 2에 나와 있으니 이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서 작성하시고 보호자 서명을 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학생이 등교할 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